공동 작업할 오피스가 필요하시다고요? 오피션시! 시험 기간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시다고요? 오피션시! 팀플할 공간이 필요하시다고요? 오피션시!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공유형 오피스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오피션시의 의미는 오피스와 에피션시 합성어로 오피스의 능률을 최대로 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유형 오피스 예약 시스템이란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피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여 및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현한 것으로 업무 및 학습 공간이 필요한 개인, 단체가 단기,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필요성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연한 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및 학습의 능률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기존 예약 현황과 예약 가능한 오피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보여지는 오피스들 중 하나를 선택해 예약하면 고유한 예약 번호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아이디를 찾을 수 있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예약 시 결제 카드사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오피스를 선택하면 리뷰 정보와 오피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잘못된 형식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기술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엔티티는 개인정보와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엔티티는 예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점 엔티티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장소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위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 엔티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 업무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뷰 정보나 금액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 타입 엔티티는 각각의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말합니다. 카드 엔티티는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속성으로 갖습니다. 저희의 ERD는 사용자 엔티티와 사용 엔티티의 결제 관계, 사용 엔티티와 오피스 엔티티의 연결 관계, 오피스 엔티티와 지점 엔티티의 소속 관계, 오피스 엔티티와 오피스 타입 엔티티의 해당 관계를 주축으로 구현이 됩니다. ERD를 통해 만든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키포인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 오류 확인입니다. 저희 조는 타 웹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비밀번호 오류 확인과 아이디 오류 확인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사용자 테이블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저희 조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회 쿼리와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찾을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에 대한 리뷰 열람 및 작성 기능입니다. 오피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자는 예약하기 전 해당 오피스의 리뷰 정보를 보고 싶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예약한 오피스에 대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리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결제에 이용하는 카드 정보를 통한 할인율 적용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카드사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최종 금액을 계산하는 쿼리를 작성하여 최종 결제하기 폼에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약 기능 구현입니다.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은 현재 날짜보다 이후여야 하며 임대 종료일은 임대 시작일보다 이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예약하고자 하는 임대 기간이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기간과 겹친다면 예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구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액세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할 아이디를 먼저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한 아이디가 기존 사용자의 아이디와 중복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뜨면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복되는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원가입 창에서는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그인 시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까먹게 된다면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찾은 후 비밀번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시에는 기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며 로그인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오른쪽에는 나의 예약 상태, 아래쪽에는 예약하고 싶은 지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약하려는 지점에 대해 지점 코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점에서는 여러 가지 오피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들 중 마음이 가는 오피스를 선택하여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오피스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리뷰 정보가 나옵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하기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임대 시작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대 시작일은 현재 날짜보다 최소한 하루 뒤에 있어야 하며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예약 정보들과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임대 시작일이 기존 예약 현황과 겹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7월 6일과 7월 9일 사이에 겹치기 때문에 임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임대 시작일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된다면 임대 종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 종료일도 임대 시작일과 마찬가지로 기존 예약 정보와 겹쳐서는 안 되고 임대 시작일보다 뒤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임대 종료일을 설정하였다면 최종 예약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결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결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종 결제 창에서는 예약 정보와 결제 카드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과 최종 결제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다시피 방금 예약한 정보가 오른쪽 나의 예약 상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약 상태에서는 내가 결제한 예약에 대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약 상태에 있는 오피스 코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리뷰 정보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뷰를 작성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예약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구현한 기능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그인 시에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이디가 데이터상에 존재하는지, 두 번째는 패스워드가 데이터상에 존재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서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시현 씨에 만든 계정은 아이디는 DB, 패스워드는 12345였습니다. 이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을 하는 경우 아이디를 바르게 입력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오류가 뜨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게 된다면 로그인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메인 기능인 예약하기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기도 하였고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이 모두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예약 정보들과 중복되지 않아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시작일은 기존 예약들의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의 예약에 관하여 그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전의 시연에서 임대 시작일이 잘못 설정된 경우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가지 예약 사이에 임대 시작일을 설정하고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시작일을 7월 14일로 설정하게 되면 7월 9일에 임대가 종료되는 예약과 7월 21일에 예약이 시작되는 예약 사이에 설정되게 됩니다. 이후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대 시작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이미 설정한 임대 시작일과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임대 종료일 사이에는 이미 예약된 정보들 중 어떤 정보도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약하려고 하는 임대 종료일은 기존 예약들의 임대 기간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이 모두 기존 예약되어 있던 각각의 임대 기간 사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예약들 중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예약 정보는 제가 예약하려고 하는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 종료일이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임대 기간과 중복되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예약되어 있던 임대 기간과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 임대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되면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설정한 기간은 기존에 각각 예약되어 있던 임대 기간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예약하러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예약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입문 2조 오피션시의 공유형 오피스 시스템 액세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